자, 퍼린트 2페이지고 정비사업의 두 번째 사항입니다. 역시 절차 위에 나와 항상 절차를 퍼린트문에 올려놨습니다. 절차를 잘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퍼린트를 계속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부분 합니다. 정비기본 방침, 정비기본기계 수립과 정비기계 수립에서 앞부분 하겠네요. 자, 이 사업은 첫 번째 보시면 정비를 위한 기본 방침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건요, 뭐 구체적인 정비사업에서 전국적인 지침만 딱 내려주고 구체적인 어떤 시행에 관한 업무사항은 보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 방침을 수립하는데 10년마다 방침을 수립하고 수립한 이 방침을 5년마다 검토를 한다. 이렇게 이어서 보시고요. 또 이 기본 방침에 근거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5년마다 노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 수립한다 해서 방침은 10년이지만 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구분해서 보시고요. 방침은 5년마다 검토죠. 그래서 수립과 검토. 이것도 세 가지 포인트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기 방침에 근거해서 이제 뭘 하느냐 알았고 하니까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이다. 이게 또 사업의 출발이 되겠죠. 정비를 위한 기본 계획이란 말은요, 정비 사업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계획의 수립은 누가 하느냐가 첫 번째 쟁점 포인트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은 이런 정비할 것은 낡은 노후 불량되어진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정비를 위한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낡은 건물들은 군 단위에도 낡은 건물 참 많이 있어요. 초가집도 있고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뭉쳐있는 읍내라고 하는 그 군청 소재지 일부 지역 말고는 거의 다 상계되어 있죠. 뜨문뜨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많이 모여있는 낡은 건물이 많은 곳이 어디냐? 큰 도시가 많더라 가지고 군 단위는 빼고 서울특별시, 인천 등 광역시와 각진 특도 도시는 빼고 일단 시장에서 이 시에서 보시면 이런 식의 뭉쳐져 있는 낡은 곳이 많이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장들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한다. 위에 보시면 방침과 똑같죠. 똑같이 이것도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검토. 이거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검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도 다 모든 시가 다 같은 시간이죠. 서울 옆에 보시면 무슨 과천시라든지 또 어정부라든지 또는 보시면 구리시라든지 광명시 등은요, 인구가 좀 작아요. 50만도 안 됩니다. 작아요. 50만이 안 되는데 이런 작은 곳도 있어.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작은 시일 때는 보시면은요, 그런 오래되어진 곳이 무슨 서울부터 해가지고 어정부부터 해가지고 구리 등이 있는데, 근데 그 옆에 김포에 보시면 도농해가지고 새 아파트 지역이 아니면요, 요 농촌밖에 없어. 그것이 대도시가 아닌 시 중에서는요, 도지사가 판단해서 어정부 필요하다, 구리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수립을 하는데 인정하지 아니하면 굳이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가 아닌 시는요,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기간 다 도지사한테 승인받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시에서 세운다. 10년 단위인데 5년마다 검토한다. 근데 대도시를 포함해서 모든 시가 도한테 승인받지만 이 정비 기본기간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이 도한테 승인받더라라는 또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요. 자, 포함될 내용이 참 많아. 엄청 많지만 다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에서도 정비구역이 아니고요.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인 범위도 정해준다 해서 정비할 곳을 대충 파악을 해둡니다. 파악뿐 아니고 이 파악된 곳이 참 많아. 서울시만 해도요 100군데 넘습니다. 넘는데 한 번에 동시가 좋겠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나누어서 사업 추진 시기를 정한다 해서 해당 예정구역별로 언제쯤 한다라고 사업 시행 예정 시기가 나와 있다 특징이 있어. 이게 딱 보니까 우리가 내가 저기서 건물 하나 사놓으면 언제 또 하겠다라고 돈 벌겠다라고 예정은 할 수 있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기간은 예정일 뿐이야. 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절차가 참 많지만 딴 거 필요 없고 주민한테 의견 청취한다. 공고일남한다. 공람하는데 14일 상하더라고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은요, 이제 정비 계획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비 기본계획 보시면요, 다 예정이 되어 있죠. 정비 사업을 어디에 산다, 예정한다. 언제 사업 추진 시간 나와 있어요. 이 도래한다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제 예정구역별로 요 시가 딱 도래를 하면요. 할 때가 되었다 싶으면 이제 정비 기본이 아니고 정비하자라는 계획, 정비 계획을 입안하고요. 또 정비 예정이 아니고 정비 구역에 관한 지정, 요 절차로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 입안과 정비 구역의 지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정비 구역의 입안은 누가 하느냐, 구역 지정은 누가 하느냐 보시면 원칙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시장 군수가 정비 계획을 입안도 결정도 하고 구역도 지정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자, 군수가 딱 나오네 또. 아까 정비 기본 계획에는 군수가 안 나왔지만 기본 계획까지 세울 필요 없지만 실제 업내 앞에서 그 업 소재지 또는 각종 군청 소재지 앞에서 하고자 할 때는 이 재장 군수도 입안도 하고 구역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수는요, 예정구역은 정할 필요 없어도 예정구역은 필요 없지만 이 군수는요, 정비하고자 할 때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구역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정비계획 입안권자에 보시면 예외적으로 딱 보시면 구청장 등이 딱 포함되어지죠. 서울시에 보시면 많은 동작 구청장도 있고 많습니다. 또 등자가 붙어요. 등자. 광역시에 있는 군수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기 인천 가보시면 인천에는요, 저기 인천 거기 어딥니까? 옹진군도 있고 강화군도 있습니다. 그 군수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위에 있는 군수, 가평군수, 산청군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들도 입안권을 줍니다. 강남구청장 제일 많이 하죠.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입안한 것은요, 지가 직접 결정을 하지 못해 구역 지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한테 구역 지정을 신청해서 구역 지정은요, 특광시장한테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 등은 입안권은 주지만 구역 지정할 때는 서울특별시한테 신청해서 구역 지정을 받아와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범위는 보시면요. 자, 원래 원칙은 말입니다. 이 정비 예정구역 요 안에서만 딱 정해야 됩니다. 원칙은 딱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역에서만 딱 정해야 되는데 요 큰 대로변에 통하기 위해서 요 예정구역은 아니었지만 이 진입로가 딱 필요할 때 졸지에 그 진입로 설치 지역과 인접 지역 포함해서 구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왜 좋은 사람들은요, 아주 낮은 건물인데 포함이 안 돼 있어. 포함되면 좋겠죠. 근데 이 옆에 정비구역 옆에 이제 상권이 좋아가지고 이제 장사하려고 새 건물 딱 지었는데 포함이 딱 되어지면요, 그 새 건물값 안 줍니다. 그것도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절차 보시면요, 요 정비 기본 계획들을 하지 아니하던 주민 설명회죠. 이제 정비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들 설명 듣고 나서 공람도 길게 합니다. 30일 이상 하죠.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울 때는 이제 14일인데 이건 30일 좀 길게 합니다. 해서 절차를 밟아서 구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또 정비 계획의 내용을 보시면 참 많지만 이것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보시고요. 또 그 오른편에 보시면, 자, 우리가 이 정비 오른편 위에 말고 밑에부터 봅니다. 정비 계획의 입안 제한 딱 뜨죠. 제한이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뭐냐면 우리가 예정구역이 나오고 결합적인 사업 추진 시기도 나와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막 투기하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또 난립한 행위 참 많이 합니다. 투기도 참 많이 해요.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제한 통제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통제를 해야 될 것인데 통제보다 앞서가지고 이분들이 뭐라 했습니까? 막 투기하죠. 근데 계속적으로 예정시가 도래도 해줄 업무는 없다고 했는데 불구하고도 막 해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요, 여기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한 해당 그 예정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입안권자한테 일단 할 때 보시면 3분의 2, 사람수 3분의 2, 토지 면적 3분의 2 동의 얻어가지고 우리 동네에 예정해놓고 왜 안 해줍니까? 이렇게 입안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3분의 2, 3분의 2 동의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부입니다. 이렇게 예정일 뿐이지 우리가 해준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확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제한 뒤에도 받아줄 업무는 없어요. 대신요, 입안권자는 이 제한이 있으면 제한 60일 플러스 30일 안에 반영한다 안 한다에 관한 반영 여부는 통보를 딱 해야 돼. 그래서 그 제한 사유 밑에 나와 있죠. 정비 계획에 보니까 입안 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입안되지 않거나 예정 구역별로 계획 수립 시기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하지 않고 있다. 한다 결국 안 했느냐? 이럴 때 보시면 해볼 수 있습니다. 해볼 수 있다 해도 반영 여부만 알려주지 반영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 4번 사항도 중요하죠. 뭐냐면 예정구역은 이만했습니다. 그런데 결정되어진 정비 만약에 구역이 이만치만 딱 포함해서 구역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예정
행정구역 안에 있는 기타 주민들이 아주 반발이 아니고 항명을 엄청나게 합니다. 왜 포함을 하지 않느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확대해서 이만치 다 해달라 라고 하고 싶은데 또 확대해서 변경하다 보면요. 요 안에 사업이 또 1년, 2년, 3년 지연되어서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3분의 2가 동의가 있어야만이 확대 또 축소 등의 변경 요청을 할 수가 있다. 변경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제한할 때는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얻어야 된다. 이면 변경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알아두십시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고요. 또 그 위에 보시면 2년 전에 신설되면서 비슷한 내용인데 제한과 비슷한 내용인데 신설된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에 입안 제한 말고 입안 요청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청도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역시 여부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라고 결정하는 결론은 똑같은데 이때는 약간 차이 나는 게 좀 쉽습니다. 자, 제한할 때는 3분의 2, 3분의 2였죠. 그런데 요청할 때는요,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의 동의 또는요, 추진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다. 조합 설립 추진위가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는 보시면 밑에는요, 60일, 30일인데 이거 좀 기네요. 요건 또 보시면 4개월, 2개월 딱 보이죠. 제한은 60일, 30일, 요청은 4개월, 2개월 안에 입안 여부를 알려준다. 이까지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딴 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라는 것이 또 등장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